도현이는 나머지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진도를 먼저 좀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조금 어려웠었나? 흥선대원군의 업적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흥선대원군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에 상황을 잘 알아야 돼. 그 전에 상황이 모순정책이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세부정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흥선대원군의 아들도 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누구랑 손을 잡고 왕을 시켰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풍양조 씨의 할머니랑 손을 잡고 왕을 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지. 기억이 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흥선대원군도 뭐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그 세도정치, 시작은 세도정치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흥선대원군은 아버지, 왕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 강화가 가능했던 거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기억이 나세요 그거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였었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같은, 그러니까 원래 정책은 왕권 강화 정책이 주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 대외 정책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아직 나라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상황이야. 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나라와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었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셨냐면 자,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에서는 왕권 강화 정책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선원철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경복궁 중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모든 정책 중에서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과 싫어했던 것 그거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외 정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문을 닫는 거야. 문을 닫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세국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그것도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순서도 잘 알아줘야 됐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였었어? 첫 번째는 병인? 양묘였어? 박해가 먼저죠. 병인 박해가 일어났던 병인 박해의 그 내용은 뭐야? 병인년에 뭘 박해해서 병인 박해? 어느 나라 선교사? 그쵸.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해서 그 병인 박해의 원인이 병인 박해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뭐가 일어나는 거? 그치. 병인 양료가 돼요. 그래서 역사는 편하게 그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원인 결과 잘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결과는 오히려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잘 쫓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병인년에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거지. 병인 박해와 병인 양묘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두 사건 사이에 사실은 무슨 사건이 하나가 낑겨 있었었냐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긴 하진 않았었는데 요 사건 사이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병인년에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순서로 하면은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어, 그리고 병인 양묘,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 독일이 상인 누구였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사건은 사실은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근데 오페르트 사건도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뭐가 되는 거냐? 계속해서 문호를 개방하라 라는 거였었지. 무역 좀 하자 라는 거였었는데 흥선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문을 열지 않겠다 라는 거였었지. 세국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거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일어났던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오페르트가 뭘 하는 거야? 오페르트가 누구의? 남현군은 또 누구야? 남현군은 누구였어요? 남현군만 알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었겠지. 왜? 남영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야. 그 둘의 관계를 알아둬야 돼요. 이 남영군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지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화가 난 거라고 보면 되겠지. 네. 흥선대원군이 가장 화가 나지만 근데 문제는 조선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조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남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 행위 자체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서양 놈이 와서 남의 왕의 할아버지의 묘를 파헤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양 놈들은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 전에 병인 박해도 일어났어. 걔네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독일 사람인들 프랑스 사람인들 상관없어요. 그냥 서양 놈들이야. 생긴 게 다 똑같으니까. 근데 서양 놈들이 그 전에는 또 어디를 쳐들어왔던 거야? 강화도를 쳐들어왔던 거지. 이놈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남의 나라 묘도 파헤쳐.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인식이 좋아 나빠?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양료까지 일어난 거야? 마지막으로 그치 신비양료까지 일어난 거야. 이제는 또 미국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미국 놈들인지 프랑스 놈들인지 독일 놈들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서양 놈들인 거야. 근데 이 서양 놈들은 좋게 말로 해서 조선이랑 개방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쳐들어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대포를 쏘면서 쳐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양 놈들은 그냥 나쁜 놈들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세우는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 거야. 아, 저런 놈들이랑은 어울리면 안 되겠다 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흥선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은 문을 열자 닫자였었어. 됐어요? 자,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쫓겨났다라고 얘기했었어. 왜 쫓겨났어? 사유. 흥선대원군이 쫓겨났던 이유는 뭐였어? 배웠어요. 우리 이거 했어요. 뭐였어? 문제 풀려보면 알았을 텐데. 양반들도 싫어하고 일반 백성들도 싫어했던 게 하나가 있었지. 뭐 있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백성들이 다 좋아했는데 이거는 백성들도 너무 싫어했다라 했었어. 뭐였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경복궁 중건이라고 얘기했었지. 경복궁 중건을 처음에 한다. 중건이라는 건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야. 그럼 왜 이걸 보수공사를 하는 거냐? 경복궁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살짝 불탔어요. 부서진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분당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재보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야. 근데 경복궁은 누구의 집이야? 아시다시피 경복궁 가봤지? 경복궁 누구 집이에요? 누구만 있을 수 있어요? 왕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엔 중전도 못 있어요. 중정이 있는 곳은 따로 또 뒤에 있는 궁이에요. 이해됐음?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지? 세도령 시기에는 이 경복궁을 다시 공사할 필요를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안 느꼈어요. 왜? 왕의 힘보다 누구의 힘이 더 셌으니까. 특정 가문의 힘이 더 셌던 거니까. 왕이 위험이 있어 보일 필요가 세도정 시기에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굳이 경복궁을 공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다시. 근데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안 그래도 자기 아들이 나이 어린 12살의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안동김씨 풍양주 시기가 있을 때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번에 왕은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면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해야겠다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문제는 이게 짧게 끝났으면 당시 조선의 백성들도 오 이번에 왕이 좀 다르네 이렇게 느꼈을 텐데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흥선대원군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양반들이. 그러면서 경복궁이 완성될 때쯤 되면 불이 나고 또 완성될 때쯤 되면 불이 나고 해서 이 공사가 원래는 1년이면 끝났던 공사인데 8년이 걸려요. 8년이 걸리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그치? 그리고 나무도 많이 들고요. 기억나지?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드는데 그 노동력은 100% 누가 제공해야 된다? 농민들이 제공해야 돼요. 농사 짓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는 경국 대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라를 위해서 부역을 동원할 때는 1년에 8일이 최대예요. 8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8일 일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8년을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야했다라고 표현되는 거야. 한마디로 쫓겨난 거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이런 게 겹치면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흥선대원군에서 끝나고 누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민씨와 고종으로 넘어가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집권계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흥선대원군에서 원군에서 누구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면 고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고종의 친정 이렇게 표현해요. 친정이라는 건 고종이 직접 정치를 친히 정치를 하였다. 그래서 친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누가 되는 거냐? 민씨 세력이 같이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민씨가 왜 등장하냐라고 하면 요 민씨는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명성황후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은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비 세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명성황후 세력. 한마디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쫓아낸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흥선대원군의 하야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야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내려온 거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하야 쫓겨나게 됐던 원인은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됐던 원인은 중요하죠? 뭐예요? 경복궁 중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복궁 중건이 자, 원인이 돼서 이거는 유생의 반발과 그 다음에 민심의 동요도 같이 있었던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가장 타격이 컸던 건 뭐 때문이다. 경복궁 중건하면서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했던 게 바로 뭐였었어요? 뭐? 장백전 발행이었었지. 자, 장백전이 발행이 되면서 뭐가 온다라고 있었어?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뭐가 온다? 물가 상승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죽겠는데 안 그래도 노동력으로 끌려가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뭐까지 했었다? 물가까지 오르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자, 100원 하던 컵떡기가 5만원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당 100이니까 100배 하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했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저런 거로 우리나라 말고 실제로 일본이 그러고 있어요. 일본이 국채라고 해서 나라 빚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 아니면 빚이 생겨.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냐? 자꾸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화폐를 계속 발행하면 시중에 도는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화폐량에서 통화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져. 돈은 화폐가.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은 그렇죠. 올라가요. 요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인플레이션일까 아닐까? 너희들은 체감을 잘 못하나? 너희들이 생각할 때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대로인 것 같아? 그쵸,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지? 자, 물가가 상승하면 뭐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담배점 발행도 중요하고 경복궁 중건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도현이 춥니? 괜찮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오늘 해야 될 건 자, 개항과 개화 운동이 나타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개항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흥선대원군이 하야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왜? 흥선대원군은 문을 닫자 중이었었어. 됐죠? 근데 고종이랑 민씨랑 이제 손을 잡았어요. 민비랑 손을 잡고서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 때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개화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개화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개화하게 됐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운요 사건이라는 게 하나가 일어나요. 운요호라고 하는 미국이란다. 일본에 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 한 대가 자, 우리나라에 오게 됐던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 하야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비 민씨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권이 집권하는데 이때 외교 정책이 변화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그럼 외교 정책이 뭐 어떻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무슨 정책이었었는데, 자, 원래는 무슨 정책? 세국 정책이었었는데, 자, 무슨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 개방 정책으로 바뀌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개화, 개방, 개항 다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개방하면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자, 일본은 이미 개화가 됐어요. 뭐가 되는 거냐?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개화가 되는데, 자, 일본에 뭐가 되는 거냐면 근대화가 됐던 거라 보시면 돼요. 일본의 근대화에다가 밑줄. 그러면 일본의 근대화는 어떻게 됐던 거였었냐면 자기네들이 되게 깨어나가지고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합시다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본도 이게 동양의 조금 안타까운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본은 미국의 자, 함포 혹은 포함 외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함포 포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대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배를 끌고 왔어요. 배를 끌고 온 다음에 일본한테 야 너네 개방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나 아니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 전부 다 세국 정책이었어. 다 문을 열지 않겠다 주의였다라는 데 보면 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절대 문을 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에도 막부에 있었던 사무라이들이 자, 결국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그렇게 싫어? 그러면 대포 한 대 맞아라? 해서 대포를 한 대 쐈어요. 대포 한 대 맞고 나니까 이거를 막을 힘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라이라는 애들 들어봤지? 사무라이 어떻게 싸우는 애들이야? 칼로 싸우는 애들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은 대포 던져. 싸워봐요. 이겨요? 져요? 지죠. 100% 져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가 된 거야. 그나마. 일본은 근대화가 됐던 거였었고, 자, 그렇게 해서 강제 개방된 일본도, 자, 소송과 다시 통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운요 사건을 도발했다라고 했는데, 운요 사건이라는 건, 자, 지네들이 미국한테 배운 거 똑같이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우리나라 대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일본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쪽에 무슨 해안이야? 우리나라의 동해안이죠.
그리고 이쪽이 남해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서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배를 사실 동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세 척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척을 보냈는데 이 배 세 척이 저 동해안 일대를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당연히 해군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해군에서 저 조정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락을 보내게 되는데 뭐라고 보내게 되냐? 요즘에 외놈들 배가 자꾸 알짱알짱 거린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라고 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서한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저 위에서 얄짱얄짱 거리더니 배 두 대는 일본으로 돌아가요. 근데 요 한 배가 남해안을 이렇게 돌더니 이쪽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오는 거야. 특히 제일 신미양요도 일어나고 병인양요도 일어났던 섬 하나가 있죠. 어디서? 그렇죠. 강화도예요. 여기 인천 옆에 있었던 요 강화도에다 요 배가 또 한 척이 쓱 하고 온 거예요. 그 배가 바로 운요호가 되는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모든 배들은 자기 나라에 자국 국기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국적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통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기 나라에 국기를 달지 않은 배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 해적으로 간주를 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공격이 가능한 거야. 근데 운용호도 이렇게 오는데 안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일본배가 자꾸 왈짱거린다라는 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있었어.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 운용호라고 하는 배가 자기네들의 일본 길을 달고 왔으면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얘네들이 자기네 나라 깃발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그 수군병들 입장에서 저거 해적선이 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배를 공격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인 거야. 그걸 공격하고 난 다음에 배를 끌고 왔어. 왔더니 이 일본 놈들이 한 얘기가 야 너네 왜 우리 공격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얘네들이 배를 강제로 공격하더니 잘 달려 있었던 자기네들의 국기를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국기를 짓밟았다. 조선이 먼저 선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병들은 뭔 소리야? 너네들 국적 안 달고 왔잖아. 국기 안 달고 왔잖아. 왜 거짓말하냐? 라고 이제 이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았다.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너네 그런데 여기 왜 왔냐? 왜 알짱거리냐? 했더니 발단된 소리를 하는 게 자기네들이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하려고 왔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약간의 다른 나라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가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는 아직은 증기선 같은 게 발달하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배가 오더라도 그 인도적 차원에서 한 30일치의 물이나 혹은 식량을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었대요. 그걸 노리고 운요가 왔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뻥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네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가 문제가 돼요. 흥선대원 같았으면은 바로 단번에 뭔 개소리야 꺼져 라고 했을 텐데 당시에 고종과 민씨 세력은 어떻게 하면 문호를 개방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얘네들이 와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문호를 한번 개방해볼까?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래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들어보려고 사람을 하나만 보내요. 박규수라고 하는 통상 계엄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부하였었던 조헌이라는 사람 띡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만 보내는데 그
그 만났던 자리가 어디가 되는 거냐? 강화도에 있었던 그 연무장이라고 해서 강화도에 군사 훈련을 하는 훈련소가 하나가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제 천막 치고 만났는데 그 조원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몇 명씩이나 데리고서 띡 도착을 했어. 근데 일본 애들은 군대가 이렇게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는 거지. 조원은 아무 말 못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걔네들이 무서우니까 하라는 대로 사명을 한 거라고 보면 돼. 되게 부당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면 나중에 학교 교과서 보면은 다 실려 있어요. 그림이 딱 봐도 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데 요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잘 보이니? 잘 안 보이나? 됐어요? 여기 앉아있는 요 사람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축소해서 그린 것 같은데 이 옆에 보면은 일본 군인들이 전부 다 총칼을 차고 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랬던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이 요구사항에 어쩔 수 없이 쫄아가지고 안타깝게도 서명을 해주고 마는데 그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 되는 거냐?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되는 거고요.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교라고 하는 조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강화도에 군용역을 보내서 무역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의 일부 관리들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 일부 관리들에 대한 뭐라고 적어주시면 통상개화론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일부 문을 열자라고 하는 애들을 통상개화론자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통상개화론자의 당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었었냐면 박규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이 박규수라고 하시는 분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었어요. 양반전 쓰셨던 그분 실학자 중에 한 분이셨던 그래서 이쪽에 개화론자 중에 가장 그 적통 같은 사람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규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문을 열 때가 됐다. 한번 문 열어보자. 라는 입장이었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다라고 되는데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바로 뭐냐? 자, 부산,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자.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요거는 일본에서 콕 찍어서 꼭 요 세 개 항구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왜 하필 요 세 개 항구냐 라고 이제 보시면 부산은 원인이 있어요. 각각 부산은 일본이랑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과 뭐 했던 거냐면 무역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산은 경제적 이유였던 거고요. 인천은 뭐가 되는 거냐? 인천은 어디랑 가까워요? 인천은 한양, 서울과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마지막이 뭐가 되는 거냐? 원산이 되는데 원산이 도대체 어디냐? 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 대충 알지? 그럼 동해안에 저렇게 허리 쏙 들어간 데 있죠? 거기가 원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원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갑자기 왜 원산이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거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 했었지. 일본은 누구에 의해서 강제 개혁했다라고 했었어요. 미국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때 미국의 영원한 파트너가 하나가 있어요. 그
그 파트너가 누가 되는 거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그때 당시부터 뭐 지금은 별로 그렇진 않지만 거의 같은 한 몸이었다는 데 보시면 돼요. 근데 당시에 영국이 제일 견제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가 되는 거냐? 러시아예요. 영국은 이미 러시아한테 한 번 손들었던 적이 있었어. 지난번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지만 뭐가 있었냐면 영국은 프랑스와 같이 중국에서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어디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요 위쪽에 연해주라는 곳을 누가 가져간다라고 했었냐면 러시아가 가져갔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영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뭐 하게 되는 거냐? 푸시한 거야. 야, 쟤네 좀 막아. 얘네 좀 막아야 돼. 나랑 혼자 얘네들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여기에다가 군대를 주둔해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하면 중간에서 딱 자를 생각으로 그래서 원산을 개항하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이유가 되는 거냐? 군사적 이유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이해됐니?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으로 쓰라고 잘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항구를 콕 집어서 이렇게 개항하라고 했던 이유. 자, 서술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 경제적 이유의 부산, 정치적 이유의 인천, 그리고 마지막 군사적 이유의 원산,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일본이 콕 집어서 자, 개항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군사적 이유는 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뭐 한다? 견제하기 위해서다. 누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영국이. 됐어요. 그러면 영국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때 당시 일본과 영국은 되게 사이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개항장에 일본인의 거주를 허용했다라고 됐는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일본인의 거주 허용 요거를 거류지 무역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개항장 근처에다가 일본인들만 살 수 있는 뭘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 지역을 만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한마디로 시장 근처에는 일본인만 살게 하는 거예요. 별로 그닥 좋은 건 아닌 거지. 왜? 시장 근처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건데 거기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냐? 이 거류지 무역을 한 다음에 문제는 뭐 하냐? 치해법권을 줘요. 자, 치해법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치해법권이라는 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치외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영사라는 건 다른 나라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곳을 영사. 지금으로 하면은 대사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개항장 근처에는 누가 많이 사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일본인들만 한마디로 약간의 특혜를 누리는 거야. 그럼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까 싫을까? 싫죠. 그러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본 애들이랑 조선인들이랑 싸움이 나면 이때 이 일본인들은 왜 법권이야?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해됐어? 그럼 일본 애들은 누구의 법을 받느냐? 일본인 영사가 재판을 한다. 한마디로 일본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범죄자인데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요거는 자,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조선의 뭐를 침해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조선의 사법권 침해예요. 조선의 사법권 침해. 자, 우리나라 사법권 침해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권 침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조선의 국권 침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거지. 작년인가?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너네 뉴스 봤니? 소말리인가? 아마 그 음식이 이름이 소말리였던 것 같아. 안 봤어요? 유튜버? 걔가 미국인 유튜버였던 거지. 흑인이었었어요. 근데 걔가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은 짓만 하고 다니는 거지. 편의점에 가가지고도 혼자 행패 부리고 편의점 바닥에다가 막 라면 국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그 소녀상 앞에서 무슨 소녀상한테 막 키스하고 성행위 비슷한 거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올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열받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새끼 어떡하냐 가만두면 안 된다 막 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결국에는 걔 우리나라에서 쳐맞았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걔 그냥 때렸어. 걔가 깐족거린 거야. 한국 사람한테 깐족거리다가 결국엔 맞았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걔 잡아가지고 그 강제 뭐라 그러지? 소환 같은 거 당했던 거지. 그런 게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은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았었어요. 미군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잖아요. 있는데 걔네들은 잘못을 하면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자기네들 미군의 이게 법을 적용받는 그래서 우리나라 처벌받지 않았었거든. 이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 이게 어디에서 썼더라? 평택인가? 하여튼 파진과에서 있었던 건데 여고생이 아니라 여중생 둘이 하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가고 있었어. 근데 시골길이라서 2차선인 거야. 이렇게만. 근데 거기 이제 미군이 무슨 훈련을 하다가 장갑차, 그러니까 약간 탱크같이 생긴 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얘네들이 운전을 잘 못했어. 애들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애들을 못 봐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 애들을 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밟고 간 거야. 그래서 그 두 아이가 다 죽었어요. 근데 미군에서 그거를 이제 사과를 안 한 거지. 걔는 이제 처벌을 안 한 거예요. 그게 효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 한국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쟤네들은 우리나라 법 살인죄 적용 안 받느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치해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무슨 얘기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조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일본이 이런 내용을 넣는데도 야 그게 말이 돼? 라는 말을 못했던 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었냐면 자, 불평등조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치해법권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 해양측량권이라고 있어요. 해양측량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측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해안선을 측량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자, 우리나라의 해양측량권은 자, 조선의 영토권 침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안 측량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측량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해안선 측량하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해안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시 이순신 장군이 없는 상태에서 패전을 일으킨다 라고 했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 우리나라의 조류와 해양을 잘 이용해서 이기셨던 거지. 근데 이제는 일본이 그걸 다 아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해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건 영토권이에요. 그래서 침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다 그거를 조사해봤어. 한마디로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 해안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싸우면 자기네들이 유리하고 자기네들이 불리한지를 다 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권 침해가 된다? 영토권 침해가 된다는 거야. 됐음? 자, 그래서 영토권 침해와 그다음에 사법권 침해 요 두 가지 사항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국권 침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조약이 된다? 자, 불평등 조약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냐?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요거를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최초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는 않았던 조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미국과 영국에도 전부 다 치해 법권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악영향을 줬었던 조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음? 특히나 미국에다가는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최초로 최혜국 대우 인정 이렇게 적어주세요. 미국 밑에다가 최초로 최혜국 대를 인정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최혜국 대회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최혜국 대회는 최고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게 최혜국 대우예요. 한마디로 일본한테 이것저것 막 삥뜯겼잖아.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가 맨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뭐 1,000원씩 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미국한테는 그전에 5,000원씩 500원씩만 주기로 했던 거라고 이제 보면 돼. 근데 일본이 와가지고 1,000원 달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때 힘이 약해서 1,000원을 줬어. 그러면은 미국이 와가지고 야, 너네 일본한테 1,000원 주기로 했다며? 우리도 1,000원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최고 대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최고의 혜택이 걔네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갱신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최초로 최고 대우를 인정했다는 건 그 다음 나라들도 전부 다 뭘 받아가는 거야? 그 다음 나라들도 전부 다 체육 대우를 받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 침탈이 있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금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갔던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는 게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 분위기 봅시다. 그때 당시 분위기는 개화정책이 추진됐었는데, 일단 개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고요. 김기수, 김홍집을 뿐만 아니라 김기수 위에다가 1차라고 적어주시고요. 김홍집 위에다가 2차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차가 누가 되는 거냐? 박영효가 돼요. 3차는 박영효라는 사람이고, 박영효 때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냐?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모양과 유사한 태극기 모양을 처음으로 여하튼 국기라는 걸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고 일본을 시찰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찰의 효과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약간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갔던 게 수신사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시찰 행위를 했던 건 뭐가 되는 거냐? 자,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 조사시찰단이라고도 얘기해요. 신사유람단, 같은 말로는 조사시찰단 이런 이제 보면 되는데,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이라는 건 뭐냐면, 신사는 새로운 신자고 사자는 선비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유람은 말 그대로 놀러다니는 애지. 자, 조사시찰 때는 조선의 선비들이 자 시찰하러 가는 건데 무슨 얘기냐? 같은 일이 맥락인데 왜 이름이 두 개냐라고 보시면, 일본의 여기에서 젊은 관리래요. 젊은 관리니까 신사가 되는 거겠지.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너네가 만약에 과거 시험을 봤어? 그래서 새로운 관리가 됐어. 젊은 애들이지. 자,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 고종으로부터 밀지가 왔대. 집에 퇴청해가지고 집에 이제 있는데 밀지가 온 거야. 그러면 밀지를 딱 받으면, 왕께서 보낸 밀지를 받으면 일단 절을 3번 해요. 절을 3번 하고 이제 밀지를 딱 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 일본 가라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럼 일본에 가서 도대체 뭘 하냐?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실질적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신사 보냈잖아요 라고 한다면, 수신사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위 관리들이 가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 자, 지금 여기서 있던 김기수, 김홍지, 박용호 다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높은 사람들만 만나는 거야. 그럼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고위 관리만 만나서 대충 접대받고 오는 거라고 보면 돼. 일본의 실생활은 전혀 모르는 거야. 고종 입장에서는 실제 일본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일부 젊은 관료들만 뽑아가지고, 목표는 조사 실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을 시찰하러 보내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도 되긴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인천에서부터 배를 타지 않고요. 제일 많이 갔던 방법이 부산에 가요.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갈 때는 그냥 가깝거든. 짧은 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양에 있었던 젊은 관리들이 일단 영남으로 가요. 영남 지방이니까, 부산이 영남 지방이야. 그럼 부산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가 돼요? 보수적인데요. 너네들 구구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요즘에? 안 들어봤어요? 관심 없어요. 윤호개인 마치고 막 이런 사람들 못 들어봤어? 거기가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데가 그 영남 지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배 타려고 만약에 온 거지. 서울에서 왔어. 그러면 못 보던 사람들이니까 바로 눈치를 챈단 말이야. 너 어떻게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한양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 한양에서 웬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또 오지랖이 넓으니까 웬일로 왔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거기다 대고서 왕이 우리 일본 시찰하라고 보냈다 라고 하면 연남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맞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일본 구경 간다, 놀러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 유람단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걔네들이 온줄 모르게 몰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뭐가 유행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고, 시장 바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다 모아서 보냈던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신사유람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청해도 유학생을 파견해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습득하였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때 이거 배워온 다음에 우리나라에다가 뭘 만들게 되냐?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서로 뭘 만들게 되냐? 요거 명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대화 추진기구라고 해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했다라는 거. 개화정책 주관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화정책 추진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개화정책 추진기구.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체국도 만들고요. 화폐도 다시 만들고요. 이런 거 자 합시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자 통일기구화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뭘 만들게 되냐? 군대도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 뭘 만들게 되냐? 별기군이라고 하는 자, 신식군대라는 거에다가 밑줄 해주시면 돼요. 자, 신식군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 신무기를 훈련하였다라고 되는데 요 별기군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 옆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별기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 이모군란의 원인이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이모군란의 원인이 된다. 됐어요. 자, 이모군란의 요거 하나 만들었다가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반대로 개화파 반대로 또 뭐가 있었었냐면 척사와 대립하였다라고 있는데, 개화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게 개화파고요. 반대가 되는 건 의정척사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의정척사파라는 건 뭐가 되냐? 자, 정은 바른 거예요. 그럼 바른 건 뭐냐? 오로지 성리학인 거야. 그러면 성리학 바른 것은 지키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 사악한 학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악한 학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배척해야 된다. 라는 게 의정척사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의정척사파는 당연히 자, 성리학 이해의 것은 모두 반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 반대한다. 라는 거고요. 서양과 일본 교류 당연히 안 돼요. 자, 요거 주장했던 사람들 당연히 성리학자, 유생들 중심이었었고, 고유의 유고가 아니라 유교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특히 유교 중에서도 무슨 학? 성리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성리학을 지키자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했던 게 이들이 들고 일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일어났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도대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조선책략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조선책략은 책이에요. 자, 책이 있는데, 수신사,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센이라는 자, 청나라 관리에게 유통됐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조선책략이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이 조선책략 같은 경우에 주 내용이 자, 황준신이라고 하는 청나라 관리가 야, 너네 조선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썼던 책인데, 그 주 내용이 뭐였었냐면, 자, 조선 너희들이 살려면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친중국, 중국이랑 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 결일본, 일본과 자, 조약을 체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연미국.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요 연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조선 너희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리나라 친구가 친해야 돼. 그러면서 결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과는 조약을 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황준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어? 일본에 있는 사람이야.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대사, 지금으로 치면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준센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네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주 목적은 바로 뭐냐? 연미국이야. 너네들이 지금 미국이랑만 안 친하잖아. 연결이 안 됐잖아 라고 하면서 자, 연미국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미국과의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과의 조약을 뭐 해주는 거냐? 알선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죽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지금이라도 미국이랑 손을 잡아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왜 굳이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연결해 주려고 했을까? 라고 한다면 사실 조선책략의 주 내용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청은 미국을 이용해서 누구랑 누구를 견제할 목적이었었냐면 러시아랑 일본을 견제할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미국 나오잖아. 아니 연이래. 결 일본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미 일본과 우리나라는 뭘 체결했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걸 인정하는 척 해주는 거야. 근데 주 목적은 뭐가 된다? 미국과의 조약 알선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누구를 견제하는 게 크다? 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뭘 하게 되는 거냐? 미국과 조미 수호 조교, 자, 조미 조약에 자, 체결됐을 때 영향을 줘요. 했어요. 조미조약 체결에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그래? 그러면은 친해져야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에게 최초로 뭘 인정해준다 했었어. 최초로 뭐 인정? 체육 내부 인정해준다. 사실 우리나라한테 그닥 좋은 건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이거는 누구조차고 써준 책이야. 그러면 누구조차고 미국도 있겠지만 미국 말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조선이랑 조약 체결하는데 누구 도움 받은 거야? 이 책 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랬어? 중국 사람인 거지. 그러면 누가 이득이야 이거는? 중국이 이득인 거야. 미국으로부터 중국도 무언가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 무언가 받으려고 했던 게 바로 뭐가 되냐? 러시아 견제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왜 이게 필요했던 거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한 번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넘겨준 거야? 연해주를 넘겨준 거야. 이해됐지? 연해주 넘겨주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냐? 러시아랑 조선이랑 가까워지면 조선을 러시아가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지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선은 자기 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일종의 자기 부하 하나를 러시아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럼 얘네 견제해야 되는데 청나라 힘만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누구 끌어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을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노리는 나라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몇 개 같아? 대놓고 노리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죠. 어디랑 어디? 일본이랑 미국. 그리고 누구도 있어? 청.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청나라가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 이렇게 네 나라가 당시
조선을 한 가운데 놓고 누가 먹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랑 딱 상황이 똑같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때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먹혔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때는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거고 지금은 각자 서로 살기 위해서 누구든 우리나라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제 트럼프 삐져가지고 다시 세금 관세 높인다고 막 이랬던 거 기억? 뉴스를 안 보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책략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생들, 성리학자들은 자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자 무역을 하면 돼, 안 돼? 친하게 지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걔네들이 주장했던 건 뭐가 돼요? 흥선대원군의 척합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들고 와서 이거를 고종한테 줬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고종이 이 책을 딱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 좋네. 야 이거 똑같이 바뀌어가지고 애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전국에 싹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럼 그 책을 읽은 유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나겠지. 그래서 유생들이 빡친 거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해서 자 여기에 대한 뭘 하게 되는 거냐? 저항으로 유생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완전 똥 멍청인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대로는 안 돼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있던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이만송이라는 사람이 뭘 하게 되냐? 영남에 있었던 자 유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생이고 자 영남 만인소 사건을 일으켜요.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건 뭐냐? 영남에 있었던 10,000명의 자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었고 홍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자 뭐라냐? 상소를 올려요. 근데 홍제학은 조금 신랄하게 고종을 대놓고서 한마디로 쌍욕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미쳤냐? 막 이런 식으로. 홍제학은 사형이 되고요. 이만소는 여튼 유배를 가게 됐다. 하여튼 자 조선 책략은 누구의 반발이 있었던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냐? 유생들의 반발이 겁나 거셌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위정척사파와 누구랑 싸우게 됐던 거냐면 자 개화파랑 요렇게 서로 나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됐음? 힘드니? 힘들어. 한 5분만 쉴까? 자 잠깐만 쉽시다. 오늘 이모곤란 갑신정가까지 할 수 있으나? 갑신정가까지 하면
80이야. 너희는 학교 어떻게 됐어? 배당 잘 나왔어? 원하는 데 됐어? 진짜? 너네 어디 있었는데? 순회? 둘 다? 너도 순회? 진짜? 순회? 아까 너네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인이는 야탑? 같다던데? 너네 일지망이 순회였어? 아 진짜? 이 다원이는 지금 돌마루? 거기다고 완전 꽉 차있던데? 원하지 않는 거기 될 줄도 몰랐다는 거. 아까 잠들 나왔던 거. 그래 너네는 일지만 어떻게 됐네? 일지만 안 된 애들이 다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야? 없어? 다 비슷비슷해? 너네가 내정이지? 아, 너네 순회야? 아 순회네 순회고. 아 너네 얘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내정이구나. 여기는 그럼 내정고는 없어? 그러면 순회 중이랑 순회 고는 같은 재단이야? 아니야? 둘 다 그냥 국립이야? 아 그래? 이번에 뭐 야탑이 경쟁률이 높았다고 어쩌고 막 그러던데? 그냥 순회가 제일 가까워서 순회 쓴 거야? 얼마나 걸려 집에서? 15분.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 순회 중이랑 순회 고는 바로 옆에 있어? 아, 그렇지도 않아?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이 같으면? 그런가? 우리 때는 그랬는데. 내정 애들은 여하튼 일지망 된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막 10 몇 지망한 데 갔다고 막 학교 망했다며 학교 때려칠 거라며 애들 그러고 있더라. 원하지 않는 학교가 너무 어디라고 했나? 분당 중앙고등학교? 그런 데 갔다면 거기는 어떡하냐 그러고 있더라고. 너네 지금 오늘 한국 이해는 가니? 이 부분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솔직히 앞부분이랑 전혀 연결되는 게 아니어서 앞부분 몰라도 별로 상관없지 않냐? 이 남자애 하나 있었죠? 걔는 어디 있었지? 남자애 하나 있었잖아. 눈에 앞에 걔? 걔는 엄마한테 그때 앞부분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고, 응? 아니 그런데 감 믿으시더라. 그래서 여하튼 못하겠다. 결론. 자, 그리고 이모곤란을 해야 되는데요. 이모곤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모년에 일어났던 곤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곤란이라는 건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건 그냥 약간의 옛날 얘기예요.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모년이나 그러면 군인들이 왜 난을 일으켰냐? 라고 한다면, 아까 내 군대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무슨 군? 그렇죠. 별기군이 있었어요. 원래 조선은 5군형 체제였었단 말이야. 군대가 크게 5개가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 뭐가 있었었냐면 훈련도관, 그리고 수어청, 총용청, 장용영, 그리고 금이영 요렇게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군대가 크게 원래 5개 있었고, 그 군대가 그냥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세도 정치기를 겪게 되면서 이 군대가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문제가 많아지게 됐던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세도 정치기 때는 군대에다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군대가 강해지게 되면 왕의 군대가 강해지는 거라서 한마디로 왕권 강화가 된단 말이야. 세도 정치 입장에서는 굳이 얘네들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한마디로 군인들을 방치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방치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방치되는 게 바로 뭐냐면,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월급을 안 준 거야. 지금으로 치면. 군역을 안 줬던 거를, 노급을 안 줬던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99인들이 야, 우리 도대체 여기 언제 갔냐?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착하기도 해요. 월급이 사실 1년 반치가 밀렸거든요. 1년 6개월치가 밀렸는데도 언젠간 주겠지.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 월급을 줄 날을.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뭘 만든다라고 해서 별기군을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그 별기군은 또 신식 군대. 그러면서 신식 무기를 배울 거고 새로운 그 교관도 올 거고 막 소문이 막 돌아. 그러니까 이제 이 99인들이 한마디로 우리를 저기 뽑아가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기대를 만빵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별기군이 딱 창설이 된대. 그래서 별기군 창설이 되면서 5개의 군영은 2개로 줄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3개의 군영이 날아간 거라고 보면 돼. 그럼 3개의 군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직장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별기군이 생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저기 뭐 쓰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웬걸 그 별기군에는 99군 잘린 99인들을 넣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반 자제들만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야? 1년 반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냥 팽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약동강 오리알이 된 거라 보면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화가 나죠. 자, 화가 나가지고 자, 얘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월급도 안 줬으면서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당시 이때 월급은 지금은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잘 들어오지만 그때 당시에 월급은 사실 맨날 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요. 그럼 그 관청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호패를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호패가 딱 가져와서 이름 송승은 있으면 송승은 딱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현물로 받아가는 거야. 현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곡식이면 곡식, 비단이면 비단을 그 자리에서 받아갔던 거라 보면 돼.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월도 못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선해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밀린 월급 줄 거다. 와서 받아가라. 그러니까 잘린 것도 기분 나쁜 거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1년 6개월치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당장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때 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고 어디로 가냐? 선해청으로 간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선해청을 운영했던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 민겸호라고 해서 민씨야. 그럼 민씨니까 당연히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 민비와 관련이 있겠죠. 자, 민비라는 건 명성황후로 부를 때 민비라고 이제 부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사실 민비는 그닥 좋은 여자는 아니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김건희 같은 스타일. 고종은 아무것도 못했대요, 실제로. 요즘에 너네 국무회의 이런 거 뉴스 보니? 이재명 아저씨, 대통령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회의하는 거 생방송으로 틀어주고 막 이러는 거 보고 본 적 있어? 거기에 실제로 윤석열 때는 김건희가 다 했대요. 윤석열은 술 먹고 침대에서 자고 있어. 근데 당시 뭐가 되는 거냐? 민비도 그랬었대요. 명성황후. 고종은 허수아비처럼 앉혀두고 실제로 결정은 전부 다 민비가 있었던 상황이었었어. 근데 그 민씨 일가에 그럼 이 민겸호라는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민비의 사촌 오빠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셌을까 강했을까? 약했을까? 강했다는 거 똑같은 거고. 셌을까 약했을까? 겁나 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되게 못됐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지금까지 월급을 안 주고 있었던 거야. 일부러 미루고 있었던 거라 보면 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잘렸어. 그래서 화가 나 있다라는 상황인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해청으로 다 갔어. 근데 선해청에 가서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 선해청이면 뭐가 돼? 선해청이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은 도청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시청이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도 누구였어야 되는 거냐면 공무원이었어야 되는데 누가 나눠주고 있었냐? 민겸호 내지 뭐가 되는 거였었냐면 노비가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거야. 노비가 나눠주고 있면서 되게 떵떵거리면서 나눠주는 거지. 아저씨 거기 줄 똑바로 앉으면 안 줄 거예요? 말면서 되게 허세를 부린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딱 봐도 제가 노비인지 아닌지 당연히 알잖아. 근데 이 노비가 큰 소리 치면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되게 안 입고 왔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얘한테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그냥 줄 쓰고 있었던 거야. 그냥 줄 서서 이제 받아가고 있었어. 다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네? 그러면서 이거 딱 열어봤네? 근데 거기에 쌀이 이렇게 고운 쌀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이 노비라는 놈도 주인한테 보고 배운 게 나쁜지만 보고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알죠? 그 쌀에다가 뭐 섞는 거야? 잡곡 섞고 돌 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만 채운 엉망진창의 쌀을 준 거라고 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또 뭐가 돼? 화가 나겠지. 그때 당시에 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지금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이태원 이쪽이에요.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막 하나 둘씩 처음에는 잘가 김씨 막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한 5분 뒤에 사람들이 달받아가지고 우르르 몰려 나온 거야. 너도 그래? 이씨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디로 가냐? 선해청으로 간 거야. 선해청으로 갔더니 거기서 여전히 그 민겸호네 노비가 쌀을 나눠주고 있는 거지. 그거를 보자니 또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 민겸호네 그 노비를 두드려 팼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파한 거야. 곡식 나눠주게.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랬더니 이 시기가 여기다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잡곡을 섞고 돌을 섞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화가 나가지고 얘를 이제 두드려 팬 거야. 그래서 그날은 끝났어.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 민겸호의 노비가 직책이 뭐였냐면 고지기라고 해서 고지기가 뭐냐면 사극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리 오너라 하면은 알지? 문 열어주는 노비. 그 노비였던 거야. 그래서 민겸호가 그날 이제 퇴청을 했어. 대감님 오신다라고 문 열라고 했는데 그 놈이 이제 문을 딱 연 거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다가 민겸호가 딱 본 거야. 뭐냐? 했더니 자기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저 터졌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뺐겠지. 민겸호가 거기 이제 화가 난 거야. 왜? 노비는 뭐야?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노비는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의 재산을 축냈다라는 거지. 여기에 이제 민겸호가 빡쳐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선배 중에 하나 이제 김보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경기도 교도소 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넣어가지고 그 교도소 방 몇 개 좀 비워놔라. 내가 보내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관련자들을 전부 다 싹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쳐넣어. 근데 나중에 이 소식을 이제 99인들이 또 들은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월급 못 받아도 억울한 건데 거기다가 그 노비질한테 장난질 쳐가지고 노비질 장난질 쳐서 걔가 잘못한 건데 우리 돈으로 다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또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잡혀간 애들 풀어달라 라고 하려고 민경훈네 집에 쫓아갔네. 민경훈네 집에 쫓아갔더니 또 문을 뜨고 고지기가 연 거야. 저 터졌던. 그러니까 걔 보니까 또 더 열이 받은 거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광분한 거야. 흥분해가지고 이제 민경훈네 집 막 부딪히고 다니다가 흥분한 누군가가 민경훈네 집에다가 사랑채에다가 불을 질렀네. 불을 질렀으니까 이거는 되게 큰일인 거지. 그 당시에 민경호의 그 서열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힘이 셌었어. 얘네들이 이러다 다 죽었다. 이게 된 거지. 바짝 쫀 거야. 그래서 자기 대장들을 찾아가. 자기들이 원래 모시고 있었던 그 훈련도감이나 이런 데에 대장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영청이랑 이렇게 조금 바뀌었었는데 찾아가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장군들이 미안하다. 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힘이 없어. 그러면서 대신 사람 하나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줘.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였었냐?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야. 10년 전에 쫓겨났다. 나 흥선대원군 와서 이제 갔어. 그래서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못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때 이 99인들이 어쨌든 간에 급하게 이제 흥선대원군한테 쫓아가. 근데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얘기하냐? 도와줄 수 없다. 라고 딱 잘라고 하래. 근데 표면 이제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대놓고선 도와줄 수 없네. 미안하네. 이렇게 딱 잘라.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이러다 우리 다 죽었네. 이러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몰래 남들 몰래 뭘 하게 되는 거냐? 자기의 밑에 있었던 신복 하나를 거기다 딱 붙여줘. 저 사람들들 잘 인솔해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었던 거야. 근데 뒤에서 몰래 도와줬던 거라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무리에 딱 낀 다음에 아저씨들 이렇게 해서는 효과 없다고. 원하시는 게 지금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별기군이 없어졌으면 좋겠대. 그럼 별기군이 없애고요. 그러려면 이제 별기군의 교장격이었었던 그 교관을 없애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 그리고 이 정치 별기군 만들자고 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없어졌으면 좋겠대. 그럼 별기군을 만들자고 하는 게 누구야? 민씨 일가잖아. 그럼 민씨 일가의 제일 최고봉은 누구야? 민비지. 걔가 없으면 좋겠다. 그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아저씨 두 무리로 나눕시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를 가냐면 당시 그 별기군의 교관이었었던 일본인이 있었던 일본 공사로 가고요.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 경복궁으로 들어가라고 보면 되겠지. 실제로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쫓아가서 그 일본인 교관을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됐다 그랬으면 꼬지로 만들어 처형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꼬지라는 건 뭐냐라고 보시면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은 돼지 바베큐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죽창을 들고 가서 항문으로 넣고 이게 입으로 나오게 되게 잔인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바베큐 통도로 바베큐 만드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처형할 때 그래서 일본인 교관이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지금 경복궁으로 갔잖아. 그 경복궁으로 얘네들이 이제 막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소식을 민경으로 듣겠지. 민경우를 비롯한 그 경기 감양에 있었던 김병훈을 다 놀래가지고 소식을 듣고서 경복궁으로 다 모여. 근데 이미 이 99인들이 경복궁을 전부 다 점령을 했어. 그래서 이 소식을 일단 들은 민비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살아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밑에 있었던 신복들이 도망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단 민씨는 빠져요. 도망 나온 거야. 근데 뒤늦게 소식을 듣고 민경호랑 김보겸을 발견을 한 거지. 발견해가지고
이때 99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처형을 해. 민경호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자마자 사람들이 민경호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돌을 맞고 탁 들어섰는데 거기에다가 또 계속 돌을 던졌대. 그래서 경복궁 한가운데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자리에 돌 맞고 죽었고, 나중에 이제 김보경도 들어온 거야. 김보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군인 하나가 돼새끼 그러면서 들어가지고 칼을 푸서 이제 그 사람을 배를 이렇게 쫙 잘랐대. 그리고 난 다음에 입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줬대. 넌 돈 좋아하니까 돈 먹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갈라진 배 사이로 막 돈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막 꾸역꾸역 돈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잔인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튼 그 둘 다 죽었어. 근데 궁을 막 뒤져. 민비를 찾으려고. 근데 없어. 알고 봤더니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이 흥분한 이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보종으로는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보종은 싫어. 민비랑 같이 개화 정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누가 도와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치. 흥선대원군. 그때 흥선대원군 두둥하고 등장. 그러면 딱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야 별기군 없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99년들이 와 이러는 거지. 그리고 아까 내 근대화 추진한다면서 만든 기구 뭐 있었어? 6글자짜리. 그쵸.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해? 야 통일기념원도 없애. 다 없애. 근대화 없애. 하지마. 이렇게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모군란 덕분에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다시 뭐 할 수 있게 된 거야? 재집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못 막았잖아. 아버지가 막아줬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네 부인 어디 갔냐 이렇게 했더니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아무래도 이상한데 없다. 죽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명성황후의 그 옷을 갖다 놓고 장례를 치를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명성황후 이미 도망간 거지. 도망을 가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충주까지 도망을 가요. 충주까지 도망을 가는데 중간에 장원이라는 곳이 잠깐 들러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가는데 그 들른 주막에서 그 할머니가 딱 봤는데 명성황후가 알려진 바로는 얼굴 별로 이쁘진 않아요. 좀 못생겼대요. 근데 옷은 되게 좋은 거야. 아무래도 중전이다 보니까 비단 옷을 입고 있었겠지? 못 보던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걸 딱 보니까 그 주막의 할머니가 어디 한양에서 내려오나 양반댁 귀신가 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 명성황후가 한양에 조금 일이 있어서 자기가 잠깐 몸을 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이 주막 할머니가 아이고 그 민비 그냥 때문에 그러지? 말면서 민비 앞에서 민비 쌍욕을 막 하고 그 망할년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나를 말아먹게 해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지. 그 앞에서는 대놓고 티를 내면 안 되지. 일단 참아. 그리고 이제 초록까지 도망을 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이용익이라고 해가지고 보부상인데 발이 겁나 빠른 사람이 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강산까지 하루에 7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의 축지법을 사용하는 발이 겁나 빠른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소문을 한 다음에 편지를 하나 써. 그리고 했더니 이걸 고종한테 그러니까 붙여달라. 근데 진짜로 고종이 그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 그래서 명성황후를 다시 궁으로 데려오게 됐다고 하지. 근데 이 바쁜 와중에도 민비가 그 장원의 그 주막으로 들렸대. 그래서 썰이 2가지가 있어. 그 주막을 불태웠다는 썰이 있고 그 동네 전부를 다 몰살시켰다는 얘기도 있어. 되게 사악한 거지. 어쨌든 간에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모군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모군란은 그럼 어떻게 끝나냐? 민비가 편지에다 뭐라 쓰냐면 시아버지로는 안 된다. 막을 수 없다. 청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서 고종이 아버지 몰래 청나라에다 도움을 요청해. 청나라에서 실제로 배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꼬셔야 되는 거야. 흥선대원군한테 편지를 하나, 서찰을 하나 보내.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 황제께서 흥선 당신을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서한을 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와서 그 서한을 직접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밑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신하들은 이상하잖아. 부하들 생각해. 아니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청나라 관리이긴 하나 누가 더 높아? 조선의 왕이 더 높잖아. 그럼 지가 와서 갖다 줘야지. 왜 항상 당신한테 오라가라 하겠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 하지 말라. 근데 흥선대원군은 그때 눈이 돌았어. 나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왜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가서 직접 받아올게. 그 배를 타요. 그 배에 흥선대원군이 타자마자 그 배가 그냥 빨빨하고 떠나. 흥선대원군은 납치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임모곤란이 끝.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얘기로만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1882년에 있었던 자, 임모곤란이 되는 거고요. 자, 누구 때문에 왜 일어난 거냐? 부식군인들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다? 차별 대우. 하나 더 하자면 뭐였었어요? 부식군에 대한 차별 대우 플러스 자, 별기군이죠. 자, 별기군 설치가 원인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별기군에 자기네들을 포함시켜주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정부 고관 사례, 여기 사례된 사람 아까 얘기했었던 민겸호라든지 김보겸이라든지 자, 그리고 일본 군사관 방화 이게 문제가 됐던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별기군의 자, 교관을 살해했던 거라 보시면 되고 자, 군사교관 사례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누가 재집권한다? 누구? 그쵸. 흥선대원군이 자 재집권하게 됐던 거였었고 근데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누가 재집권하게 된다?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게 돼. 그럼 민씨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 덕분에 자 살아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청나라 덕분에. 자 그렇게 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자 친청 보수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친청 보수화 누구랑 친해지고요? 청나라와 친해지고 보수 진보 요거 할 때 그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근대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개화파 입장에선 요거 말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요 개화파들은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일어난 게 그 밑에 있는 뭐가 된다? 갑신정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오히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별기군의 별기군을 설치했다라는 결과는 뭘 일으킨다? 임모곤란을 일으켰고요. 임모곤란은 뭐에 또 원인이 된다? 갑신정변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조약이 체결돼요. 첫 번째 조약은 뭐가 되는 거냐? 제물포 조약이다. 일본군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자, 일본 군대의 서울 주둔을 허용한다. 자, 일본 군대를 허용한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최초로 외국 군대가 주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최초로 외국 군대의 자, 조선 외국 군대 뭐라고 써있지? 군대의 합법적 주둔. 우리나라 최초로 자 군대가 하나 주둔하게 되는데 그게 일본군이었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사절단으로 자 누가 가냐? 박영효가 가요. 여기서 사절단이라는 건 수신사가 되겠죠. 3차 수신사가 되는 거고 처음으로 자 태극기 아까에 사용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배상금은 진짜 많이 지불하라고 요구하거든요. 배상금 밑에다가 55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 55만 원. 요거를 굳이 왜 알아야 되냐? 배상금 지불하는 일이 한 번 더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게 55만 원이면 뭐 얼마나 비싸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조선 1년에 그 국고가 운영비가 얼마였었냐? 12만 원이었대요. 약 12만 원. 뭐 55만 원이면 대략 몇 배가 돼? 5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치 조선 운영비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근데 일본은 야 너네가 우리나라 교관을 꼬지로 만들어 죽였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공사관이 다 불탔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왕권이 겁나 약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따라올 수는 있는 거 맞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마저 다 보시고요. 그리고 조약은 이거는 조약 문제이긴 한데 미일 조약 이런 건 풀지 아니 미일에는 조미 조약은 풀지 마시고요. 강화도 조약만 일단 풀어보세요. 다 썼지?